형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할 뿐이지. 오늘의 주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갖다 쓴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까입니다. 예전에 SBS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실제 미혼 남녀들이 나와서 합숙을 하면서 자신의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죠. 흔히 말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일종이죠. 이 짝의 결말이 좋진 않아요. 출연자 하나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폐지됐죠. 이런 짝짓기 프로그램 역사가 좀 길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추억의 임성훈 MC가 진행하던 사랑의 스튜디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SBS의 짝이라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많은 짝짓기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독특한 점들이 있었어요. 남자 1호는 이렇게 시작하는 나레이션도 재밌었고, 합숙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상당히 개성 넘치는 출연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방송에서 패러디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법률 분쟁까지 진행됐는데요. SBS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짝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가 짝을 모방했다고 지목한 프로그램은 CJ ENM의 계열사 넷마블에서 제작한 짝꿍 게이머 특집과 또 다른 계열사죠. TVN의 SNL 코리아가 꽁트 형식으로 만든 짝 재소자 특집이에요. 공교롭게도 피고가 모두 CJ ENM의 계열사여서 소송 자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이 소송들이 흥미로웠던 것은 과연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유일무이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게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창작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똑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저작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해서 출연자들이 행동을 하고 그걸 촬영을 하죠. 이런 종류 프로그램은 기승전결이 꽉 짜인 방송 프로그램이랑 좀 달라요. 상당 부분이 출연자의 몫으로 맡겨진 거예요. 이런 리얼리티에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저작물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사건에서 1, 2심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등장인물의 표현 방식이나 서로를 여자 남자 몇 호로 부르는 방식 등은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원고 SBS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견해가 달랐어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징과 개성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성, 개성을 가졌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특징과 개성이 있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SBS의 짝 프로그램이 이런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봤어요. 그럼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넷마블의 짝꿍 게이머 특집이나 TVN의 짝 재소자 특집이 SBS의 짝이라는 저작물을 모방한 것인가, 이걸 검토해봐야겠죠. 이 프로그램들이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자, 대법원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했어요. 먼저 짝 재소자 특집의 경우 구체적인 대본 없이 진행되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 연기자가 출연해서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성인 코미디물이라는 점, 프로그램의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내용이나 구성이 SBS 짝과 표현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봤어요. 반면에 넷마블의 짝꿍 게이머 특집은 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해서 원하는 이성을 찾아가는 SBS 짝의 기본적인 구도를 그대로 갖다 썼고, 애정촌 던전의 입소 과정부터 남녀 출연자들의 복장과 호칭, 자기소개, 같이 도시락을 먹을 이성 상대방 선택,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 나레이션을 통한 프로그램 전개, 이런 짝에서 나온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짝 재소자 특집은 저작권 침해가 없으나 짝꿍 게이머 특집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판결로 인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포맷 자체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여러 나라에서 모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콘텐츠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판결이라고 평가됩니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